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나눌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좀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플리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 보시면은 이제 여기 caution slippery라고 써진 거는 이제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동 번역으로 아마 이 밑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미끄러져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말뭉치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자동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 번역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좀 더 높은 품질로 무리 없이 작성된 언어 간 번역의 상, 말뭉치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정확도로 빠른 시간 안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정확하게 정의된 표준에 따라 작성된 말뭉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번역 서비스가 잘 이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제 실시간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학습 같은 것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용도 훨씬 더 싸게 이제 먹힐 수 있는 말뭉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사례예요. 그래서 caution webflow라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닥이 젖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내용인데, 주위에서 매끈매끈합니다. 요새 매끈매끈 밈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번역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말뭉치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한번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네. 네, 그 밈인데 부모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하고 알고리즘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야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할수록, 그리고 신뢰하고 사용할 필요성이 클수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식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국제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큰일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클수록 사람이 맥락을 정확히 정의해 놓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토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파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M이 정확히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며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전제가 된다 라는 점에서 지금 작성하는 플리토에 대한 최종 분석글의 많은 부분은 정확한 BM을 이해하는 데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리토 매출 비중은 보게 되면은 언어 데이터 판매,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AI 통번역,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용 언어 데이터 판매는 이제 매출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는 데이터 판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리토가 집단 지성을 활용해가지고 수집하고 가공한 다국어 병렬 말뭉치를 글로벌 기업 등에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서비스고,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플리토의 번역 앱이나 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이게 한 15에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자체 개발한 실시간 통번역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기업 고객에 제공해가지고 올리는 매출, 이게 한 5에서 8% 수준인데, 이게 이제 수년간 새롭게 성장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의 단위는 기업 고객들이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발주했다라는 말로부터 이제
그 고객별로 이제 데이터 샘플을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발주나 이제 판매 단위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데이터 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플리토에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할 때 어떤 수준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줄 것인지, 그걸 이제 명시해 가지고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약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언어상의 문장상 데이터를 이제 수십만에서 수백만 문장 같이 이렇게 이제 발주를 하게 되고, 플리토는 이제 그거를 수집 가공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된 데이터는 일회성으로 제공되지만 만족한 고객은 이제 용량을 더 키워가지고 제공해달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시점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체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언어상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돼가지고 그런 수요에 기반해서 반복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상 데이터의 품질은 이제 AI 학습용 언어 말뭉치에도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정제만 거친 기본적인 말뭉치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레이블링 같이 이제 추가 정보를 붙여가지고 고품질 언어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단순 데이터 수집 정제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레이블링 등이 적용된 고품질 언어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습하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더 시간도 덜 들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더 이제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오탈자나 번역 오류가 없으며, 필요하다면은 이제 메타 정보, 이제 누가 사용한 그런 문장이다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사용한 정보라든가 그런 이제 태그를 이제 붙여놓은 그런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탈자가 있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 데이터가 오염돼가지고 학습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제대로 정제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고품질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는 코퍼스라고 하는데, 기계 번역 성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전문 인력이 검수를 거쳐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점차 고도화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 추이나 이제 그 데이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증가 요인은 대체로 고객 수하고 AI 비용 상승에 이제 그 둘 다 기여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뭐냐를 보시면은 이제 그 원래 다국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플랫폼 운영해가지고 처음에는 크라우드 소싱 번역 앱으로 출발해서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그 번역 요청을 다른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받고 번역해주는 그런 커뮤니티형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언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검수 정제하는 그런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연계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보게 되면은 외부 하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매출의 80%가 데이터를 판매한 데서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그런 회사에 말뭉치를 판매해가지고 이제 자체 기계 번역 엔진 훈련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그 BM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경쟁사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쟁사가 호주의 앱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시드니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같은 데이터를 이제 그
대기업, 빅테크들 혹은 번역 플랫폼에 제공하는 그런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 같은 경우에는 외주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언어 자원 데이터를 수집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라벨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그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은 빅테크 위주로의 이제 그런 고객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고객들이 예산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테크 업계가 둔화되어가지고 고객당 매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규 고객군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로 신규 고객이 늘어도 절대 매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제 기존 고객의 발주 변동이 매출 저항했는데, 한번 이제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이걸 유효하게 그 외주 용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셋을 확장시키지 못했고, 그런데 드는 비용이 이제 플리토에 비해서 더 컸기 때문에 좀 ARPU를 증가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기업들은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수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고객이 될 수 있지만, 자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지고 번역 기술 활용하고 이제 자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그 알고리즘을 이제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내재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크롤링,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한 그런 플랫폼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그런 결과 수집한 이제 그 평행 코퍼스하고 이제 자원봉사 번역 참여, 구글 트랜스레이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자원봉사 번역 참여를 통해 가지고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번역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리토를 활용해가지고 번역 데이터를, 그러니까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바이두,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리토 같은 전문 업체의 데이터를 수혈해가지고 번역 엔진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관계의 베타성, 보완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번역 서비스 시장 특성상 경쟁사하고 플리토의 성장은 보완성이 강하다. 즉 이제 플리토가 성장하는 거하고 경쟁사의 성장이 이제 어떤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플리토가 성장하면은 경쟁사가 성장하고 경쟁사가 성장하면은 플리토도 같이 성장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여러 언어상 데이터 수용은 상호 대체되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특성을 지녀요. 그래가지고 한 기업이 특정 언어상 말무치를 많이 보유하고 시장을 선도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집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언어상에 대한 수요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업체가 영어, 스페인어, 병렬, 말뭉치 분야에 있어가지고 선도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어, 베트남어 같이 새로운 언어상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언어상 간의 특수한 그런 그 뉘앙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결함에 있어가지고 그 문화적인 측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상이 특정 언어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상호 대체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보완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플리토는 완전히 이제 그 자기가 보유하고
모두 플리토의 그 언어쌍에 대한 데이터가 귀속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당사 플랫폼 참여자들의 활동에 따라 생성된 언어 데이터를 당사가 활용할 수 있음을 약관상 명시하고 있고, 이를 참여자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데이터가 플랫폼에 축적되게 되면은 그 독점적 권리를 플리토가 보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천 번역 데이터에 대해 완전한 배타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가 구축한 어떤 말뭉치를 어떤 회사에 판매하더라도 동일한 말뭉치를 다른 기업에도 반복 판매할 수 있다. 즉 여러 고객에 재사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가까운 무형자산으로 한번 제작되면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여러 번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고, 이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플리토에 완전히 귀속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펜 경우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데이터 접근권을 제공할 뿐 플리토처럼 자체 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클릭하시면 기사로 이제 연결되는데, 이런 구조는 에펜 등 외주 의존형 경쟁사 대비해서 플리토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메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자체 축적하고 있지만 이제 자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뿐 외부에 판매하거나 공유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유 여부가 BM에 미치는 영향은 반복 판매 가능성입니다. 플리토처럼 이제 자기가 보유하는,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말뭉치를 여러 기업에 반복적으로 판매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애저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형 사업 모델에서는 동일 데이터를 중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수익 극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플리토는 이제 이런 그 멀티플을 높여나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잘 마련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에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고객사의 전용 데이터에 라벨링 작업을 해주는 서비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일 작업으로 반복 매출을 내는 구조가 아니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매출 확장성이 낮았고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번역 프로그램별 데이터 사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번역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플리토가 매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TAM이 이제 전 세계 모든 AI 언어 데이터 수요 및 실시간 번역 수요를 망라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전 세계 AI 데이터 어노테이션 시장은 이제 14년에 19억 불 정도에서 이제 2030년경 62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건 이제 CAGR 22.2%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언어 데이터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번역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TAM의 상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2020년대 중반 약 5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라고 추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학습이 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면은, 언어 자체는 비교적으로 정적인 체계이고 어휘 변화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 번 데이터 우위를 가진다고 해서 영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플리토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언어 데이터 자산이
그 머신러닝의 발전이나 알고리즘 가속화에 의해 가지고 빠르게 따라잡힐 위험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데이터 독점의 범위는 이제 플리토가 보유한 데이터의 강점은 이제 희귀 언어나 아니면 일상 표현 같이 웹에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 쓰는 구어체, 신조어나 지역 특유 표현 같이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그런 번역상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는 정태적이라도 그 활용 맥락과 표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서 오는 데이터 우위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그 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그 밈에 해당되는 신조어 표현을 각 언어에서 이제 그 맥락을 살려가지고 그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는지는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데이터를 독점한 쪽이 유리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언어상을 생성하는 이제 플리토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딥러닝 기법 같은 경우에 데이터 효율을 굉장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효율 향상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품질이 이제 해당 분야에 정제된 병렬 데이터 축적량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고 가속화 학습으로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동일 수준을 따라잡으려면은 결국 상당량의 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역시나 그 언어상 데이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어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은 맞지만 AI 학습용 데이터로 유의미한 것은 단순한 사전적 어휘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 추가된 그런 실제 사용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플리토는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지만 경쟁사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늦게 나중에 따라잡으려고 한다면은 이미 시성을 잃은 후발적인 그런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쟁자가 격차가 아예 없는 수준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토하고 경쟁사들이 내세우는 성장 스토리는 일부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충돌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았고 플리토의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자원 언어 데이터라는 틈새에서 독보적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통번역 솔루션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즉 데이터 중심 시대에 희소하고 정제된 정밀한 언어 데이터를 무기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FM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진 타개하기 위한 비용 절감과 중국 시장 공략 같은 내러티브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상당히 방어적 대응 전략으로 플리토의 내러티브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멀티모달 저자원 데이터 쪽으로 이제 전략을 전환해가지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진입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플리토의 희소 언어 데이터 독점 내러티브와 좀 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플랫폼 디벨가 같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토가 이제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AI 통번역 솔루션과 이제 경쟁하고 대체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플리토가 집중하는 저자원 언어 데이터 시장에 뚜렷한 경쟁자가 드물고 경쟁자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를 메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내러티브 충돌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자로는 이제 글로벌 대규모 사용자 풀 확보에 어려움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고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0만 명 규모의 글로벌 사용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의 데이터 생산의 엔진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참여자들은 이제 이 플랫폼에서 보상 체계에 익숙해서 이탈률도 크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플리토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간 번역 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상당 기간 동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및 검수 시스템이 수직 통합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저비용 생산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연간 이미 축적해온, 그리고 레퍼런스가 많은 방대한 병렬 말뭉치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음성 데이터를 이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형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레퍼런스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경적 회자가 탄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경쟁사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 격차를 좁히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하는 노력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자연어 추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신기술이 이제 빠르게 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AI 시대에 모델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고품질 데이터 없이는 알고리즘만으로는 번역 AI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술 추이를 보게 되면은 병렬 말뭉치의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연어 추론 기반 번역은 대규모 파라미터와 연산점을 필요로 하고, 특히 희귀한 표현이나 맥락에서는 여전히 병렬 예문 학습이 있었던 모델보다 오류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말뭉치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게 의학 논문 번역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카테고리의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 병렬 말뭉치를 학습한 모델이 맥락 추론으로 번역하는 모델보다 정확도 면에서, 그리고 용어 선택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토도 이제 다양한 그 실시간 통역 솔루션을 출시해가지고 B2B에만 의존하지 않고 B2C 제품화에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수요 증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확보해서 이제 그 텍스트 투 텍스트 그런 말뭉치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성을 통한 그런 이제 말뭉치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뚜렷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독점적 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매출원으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파파고나 아니면은 그 MS, 그 다음에 바이두 같은 그런 앱들도 의존할 만큼 데이터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얘네들도 이제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강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고, 성장 내러티브도 아직은 탄탄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쟁 우위가 유지되는지를 투자한다면은 투자자로서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플리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한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